자, 오늘 또 테슬라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저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제가 우정 출연을 아유, 깜짝 너무- 했습니다. 너무 자주 좀 오랜만에 와주십시오, 교수님. 예. 저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정 아, 출연 자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거목, 이나무 센세. 센세. 센세입니다. 네, 테슬라 아마 요즘 변동성도 워낙 크고 아직도 국내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서 관심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 좀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데 좀 어떤 내용 중심으로 부탁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최근의 이슈들 한 두세 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최근 그 행동을 보면 우리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지만 또 나름대로 회사는 개인 투자가들 저희 사학개미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 리치아웃, 그러니까 그 연결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분기 실적 전에 그러니까 주주이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Q&A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거기 가면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니죠. 그 우리 주주면 내가 관심 있는 질문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주주면 거기에 내가 찬성하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3,000명 가까운 주주들이 질문을 올렸고, 거기에 이제 사람마다 태그를 해서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질문 5개를 제가 추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마 이제 뭐 한 12시간 후인가요? 그렇죠? 뭐 12시간도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예. 내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한 7시? 반? 7시 반이면 그쵸. Q&A 하고 이미 그 전에 실적은 홈페이지에 올라올 텐데 거기서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그런 핵심 이슈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우리가 참 알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니까 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올해 가장 특히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학개미 분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아직도 테슬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어차피 지금 질문을 네네. 우리 박 선생님 하셨으니까 예. 삼성전자가 600만 개인 투자가 주주라고 하죠. 뭐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작년 12월에도 우리 개인 투자가 계속 하셨고 예. 금년 1월에도 1월 19일까지 3,300억 원을 사서 우리가 금액으로 한 10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지분율로는 1.7%고 개인 주주가 다 합치면 한 70여만 명.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적지만 뭐 카카오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 2, 3위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가 보유 기준으로 네. 2, 3위권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실제 그 미국에서도 테슬라 보유한 뭐 SSGA나 뱅가드, 블랙록 이게 다 ETF죠. 이거 빼면 실제 일론 머스크 빼면 톱 3에 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주주를 다 합치면 우리가 그 정도에 드는 뭐 테슬라 사랑이 우리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떤 일개의 어떤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기업, 한국 기업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이 많은 그 금액이 이게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뭐 그만큼 인기가 있고 어떤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국가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 나라 또 그 개인 투자가들은 팔란티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강국 아니에요. 예. 현대차가 워낙 잘하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기계라기보다는 IT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우리가 실제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산업 업종으로 분류하면 60~70%가 IT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예. 거기에 조금 부실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업종이면서 IT가 접목된 IT 첨단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니까 물론 네. 이제 공식적인 분류는 경기 관련 소비재죠 여기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테슬라 하면은 가장 이제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물론 뭐 회사의 뭐 차량 인도량이다 뭐다 뭐 얘기가 있지만은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정신 세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재판 받느라고 바쁘고 어. 그래서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판 받고 이제 내일은 Q&A 아, 4분기 실적을 본인이 직접 바쁘네. 참석을 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주가가 참 많이 빠지고 실망을 했는데 이 머스크의 이제 정신 세계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전 세계에서 공감을 했던 게 테슬라의 존재의 이유는 그 회사를 만든 이유는 이제 그린 에너지를 우리가 구현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본인이 꽂힌 게 내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구한다. 그래갖고 그 본인이 그 트위터에 보면 이제 배트맨. 자기가 배트맨 고담 시티 그 암흑의 세계를 구하는 배트맨으로 묘사를 해서 특히 이제 트위터를 그런 플랫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언론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 논쟁이 미국에 많거든요. 예.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도 이제 그런 면에서 내가 세상을 구하는 의인으로 이제 생각을 약간 좀 착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분 참 재미있는 게 예. 그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작년에 진짜 그 작년 말에 본인이 시달릴 때 주가가 최악 바닥일 때 내가 1년 전에는 그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그때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느냐. 뭐 되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었는데도 본인이 이런 농담을 짓기는 이제 배짱도 있었고 마이가 진짜 참 그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또 우리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해스팅은 뭐 몇 억 명 만에 한 명 나올 만한 그런 그 천재 경영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이런 좀 독특한 기질, 우리 이제 주주로서는 힘들지만 예. 그런 천재적인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어떤 경영 방식이나 교수님이 보시는 그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은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세요? 혹시? 그러니까 본인은 천재여서 그리는 그림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도 보면 본인이 대학교 때랑 졸업하고 나서 로켓 도면을 본인이 직접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그 제품의 원리, 알고리즘 본인이 물리학을 했잖아요, 되게 코딩도 워낙 네. 잘하고 그래서 이제 원리를 알고 일에 관해서는 24/7 그러니까 진짜 그 강행,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제 달리는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기다리면서 스튜디오 밖에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게 지금 트위터에 이제 임원에서 가장 실력자로 급부상하는 게 여성분이 있어요. 치프 프로덕트 헤드니까 되게 높은데 이분이 일론 머스크가 와서 한참 막 회사 이제 정리해고하고 일할 때 슬리핑백에서 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본인이 공개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요즘은 일론 머스크의 그 독자적인 미팅을 하는 직보의 핵심 인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워커홀릭 같은. 진짜 워커릭 같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나 구글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게 헤지펀드 액티비스트들이 워라벨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적은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직원들 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월가나 미국의 그 전문직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예. 아직도 IT 업종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한테는 결국은 좋죠, 되게. 네, 교수님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전 이제 영업 현장에서 아무래도 국내 시니어 고객분들하고 이런 테슬라에 관한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국내 고객분들 혹은 테슬라의 주주분들께서 일론 머스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최근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한국은 아무래도 좀 이런 윤리적 기준, 도덕성 이런 것들 좀 다른 국가보다 조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머스크 개인에 대한 그런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지 아니면 좀 국내가 언론 보도 과정에 그런 게 좀 약간 과장돼서 보도되는지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도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그 최소한 법률적인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법률적인 그 꼭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그냥
내보내고 밑에 뭐 비서나 팀장을 통해서 내보내겠죠. 하지만 그 머티리얼 하던 중대한 정보는 꼭 그 변호사를 거치게 이제 2018년에 그렇게 SEC의 주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지키지만 그 상당히 과감하게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위터 인수 관련돼서는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대부분의 그 대주주는 회사 돈으로 이걸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망가뜨렸을 텐데 이분은 그나마 자기 돈으로 인수를 해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 주식을 팔고 12월 중순에도 한 4조 원 테슬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부담은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두 가지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요즘 인공위능 오픈 AI에도 이분이 공동 창업을 했으니까 요 정도에서만 본인이 워낙 또 출중하니까 이제 하면 좋을 텐데 뭐 트위터까지 해서 본인이 세상을 구하겠다 이제 그런 건요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조금 책임은 도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테슬라의 CEO인데 CEO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fiduciary duty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한 본인 시간에 한 1-20% 정도밖에 아마 테슬라에 전념을 못 하니까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시비를 걸려면 미국엔 소액주주의 그 집단 소송이 많으니까 그런 그 리스크도 좀 있지 않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계속 드리면 우리 그림 띄워주시면 12월 중순에 3일에 걸쳐서 2,200만 주 테슬라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평균 163달러. 그래서 이제 36억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이제 그것의 용도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냐면 하루에 20조 원씩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니까 받고 그냥 넘어간 거죠. 되게 부담이 안 되고 사후적으로도 이게 밝혀지고 나서 큰 이슈는 안 됐는데 이제 이 돈은 뭐냐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개인적으로 130억 달러 빚을 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 이런 데서 빌렸는데 금리가 10%가 넘어요. 그래서 우와. 이것의 연 이자만 15억 달러, 한 2조 원쯤 돼서 야, 이제 그거를 이자가 갚는 2조. 거에 일부 투입이 됐고 아마 트위터가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부족하니까 추가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자랑 협상을 해서 부채 탕감은 어렵고 부채 출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네고시에이션이 협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아마 테슬라 주식을 좀 더 팔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이미 본인 주식의 63%가 지금 담보로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100달러 이하로 빠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이제 그 직면을 합니다. 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너무 많이 벌려서 예. 테슬라 주주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네.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안타깝고 도덕적으로도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사실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 향후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실적 발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또 실적 발표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4분기에 이제 매출액은 한 38%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순이익은 한 40%. 그러니까 뭐 대단히 훌륭한데 네. 원래 테슬라는 이거보다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 좀 평범한 실적이고 과연 요 정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진인 것 같아요. 이미 12월부터 일부 제품별로 할인을 특판을 했잖아요. 국내에서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재료 값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제품 가격을 forward looking 기준으로 자기네가 책정한다고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타격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은 17%, 매출 총이익률은 28%였는데 거기보다 조금 낮아질 텐데 그게 얼만큼 악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 한 뭐 35% 40% 성장 요 바운더리에서 이제 매출하고 순이익이 나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Q&A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주는 전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가이던스. 가이던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다시피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이제 1월 12일 날 예. 이미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가격 인하를 맞아요. 단행을 했고 예. 1월 12일 날 미국하고 유럽에서 평균 한 10에서 20% 정도 제품 가격을 인하를 했죠. 특히 모델 Y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마진 악화로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재료 값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자극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IRA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테슬라 이렇게 좀 싸지면 그러니까 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나왔던 게 어떠한 한 개인이 그 포드 머스탕 마크 2 전기차를 주문했는데 저도 그거를 딜러에 가서 작년 여름에 아마 타봤어요. 몰아보지 머스탱. 못하고. 예. 근데 그게 한 $50,000 되는데 조금 허접하더라고요. 제가 2%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게 모델 Y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가격에 모델 Y를 모델 할 Y를 수 사지. 있으니까 그래서 머스탱 그 전기차를 취소하고 일로 이제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값이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은 내가 FSD, Full Self Driving 옵션을 내가 장착을 15,000불입니다 요즘. 근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아니면 이건 아무 때나 내가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 바로 연결시켜 주니까 소프트웨어를 그 무선으로.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업사이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품 가격을 하드웨어를 좀 깎아주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 이런 업사이드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보통 팔리는 차의 한 10% 정도가 FSD가 요즘 장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재미있는 것은 1월 12일 날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거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 영향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애널리스트들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하루 이틀 혼선을 보이다가 결국은 테슬라 주가는 1월 12일 날 이후로 17%가 올랐고 직접 요즘 경쟁하는 GM 포드 주가는 3-4%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요즘 복스와겐의 상당히 강한 주자로 요즘 부상하는 복스와겐이 2% 주가가 하락했어요. 다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빠진 주가는 기존 전통업체의 시가총액이 일부 테슬라로 갔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 증가분은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투자가들은 월가는 이 의사결정이 되게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성의 압박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수요가 좀 위축해지는데 수요를 다시 끌고 오고 결국 그만큼 테슬라는 지금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니까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이제 고정비가 내려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잘한 의사 결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140 예.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 야, 이게 좀 이렇게 사실 뭐 최근에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맞아요. 아니 뭐 물론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또 많이 또 올라온 그런 모습이지만 이렇게 딱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좀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은 처음에는 좀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니까요. 우왕좌왕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예.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놓고 볼 때 이건 어차피 뭐 단기 매매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장기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 보면 첫 번째 성장성, 장기 성장성. 근데 이 부분은 뭐 1년 전보다는 조금 테슬라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수익성도 압도적인 마진이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 Q&A 질문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브랜드가 망가졌는데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머스크 CEO가 컴백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브랜드가 망가진 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복. 좀 이모셔널한 그런 좀 그분과 관련돼서 이제 특히 그 약간 그 팬덤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뭐 중국 같은 데도 이제 테슬라가 인기가 많은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 회사인데 너무 퍼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지금 한 30배에서 35배 정도 수준인데. 근데 네. 이제 여기는 출발이 소프트웨어고 사람들 뽑는 인력 그 구인 그 광고를 보면 기계 중심의 회사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페라리는 퍼가 35배에서 40배, 예. 포르쉐는 한 20배 하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한 5년 정도는 앞서 있다고 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는 건 당연히 맞다. 이게 뭐 저 복스와겐, 현대차 같이 뭐 퍼 5배, 10배 회사는 확실히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약간 그 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 자동차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 분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의 한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30배 정도가 된다. 그럼 지금 정도는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혹시 뭐 상단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도 뭐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기 성장성 마진 브랜드 같은 게 망가져서 전에 퍼가 뭐 50배, 70배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끝에 예. 5년 정도를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밸류에이션 한 그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그래서 이제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제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Q&A에 이제 보면 무명의 좌측 상단을 보면 무명의 개인 투자다. 투자다. 그리고 이제 3,900명의 주주가 여기서 이제 밑에. 그러네요. 나 똑같이 그 관심이 있다. 그걸 콩 눌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수익성 관련된 건데 제품의 가격을 1월 12일 날 인하하고 나서 그 판매 단가가 작년에 한 6만 1,000달러쯤 됐습니다. 이 회사. 130만 대 팔았는데 평균 한 6만 1,000달러쯤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한 4만 7천 달러까지 올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20% 아래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 같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월가에서 이렇게 베어리시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결국 회사의 전망은 뭐냐 가이던스를 좀 달라 이제 그것이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질문이고 참고로 골드만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작년에 17% 금년에는 14%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다시 16%로 조금 회복되는 것으로 골드만은 잡았습니다. 이게 뭐 월가의 한 증권사 의견이죠. 예. 네. 그렇게 보면 2023년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상당히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알기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녹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가 제일 좋을 때가 8, 9%거든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워낙 생산 규모도 최근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 원가도 최근에 많이 낮췄거든요. 생산성 효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사이버 트럭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핫하죠, 사이버 또. 트럭이 진짜 가장 중요한 올해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론 마스크가 2023년 중반쯤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주문은 이미 한 100만 명 이상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진짜 중순에 올해 나오느냐.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격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4만 불 이하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왜냐하면 미니 트럭이 미국에서 큰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진짜 이게 올해 출시가 된다면 상당히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 수준이 지금 좀 낮은 편이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저 사이버 트럭이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주가를 확 변동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트리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되면 레벨업이 될 거예요. 레벨업이요? 지금 주가에는 이것이 올해 중순쯤 출하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동안 이제 일론 마스크가 얘기한 걸 최근에 많이 못 지켰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뭐 몇 시간 전에 나오는 것은
그 테슬라 세마이라고 그 대형 그 전기차 트럭 관련돼서 예. 네바다에 지금 36억 달러 배터리 제조 공장까지 다 해서 이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죠. 예, 뭐 4.4조 원을 뭐 들여가지고 그렇죠. 뭐,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일론 마스크 표현을 빌어도 예. 연 5만 대. 물론 이제 트럭이 승용차보다 비싸지만,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시장이 미국 전체 1,700만 대 승용차 라이브 웨이클 시장이 한 2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진짜 나오기만 하면 끝나네 이거는.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겠네요. 만약 나오게 그렇죠. 되면. 예, 된다면. 예, 네. 예. 근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질문. 네. 약간 저는 의아한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워낙 또 집에 집 고치고 그러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홈디포가 솔라 그래서 루프.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솔라 루프가 잘 안 되는데 제품이 잘 안 팔리는데 그 이유가 뭐고 회사의 대책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표적인 뭐 렌치 스타일의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평면 한 층에 넓은 집인데 이제 여기 집들. 위가 지금 솔라 루프로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건데 어.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이러한 뭐 자동차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중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큰 팩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만약에 저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회사가 있고 지금 레거시 뭐 에너지 기업들, 뭐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의 마찰도 나중에 추후에 어떤 뭐 정치적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도 하는 위험 요소라고 좀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뭐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는 어디 회사 이제 예. 오너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 테슬라의 포지셔닝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특히 테슬라의 장점은 미국의 슈퍼차저를 2만 대 이상 깔기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이미 테슬라가 14,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가 갖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대단히 그 생각이 깊고 앞을 점점- 내다보는 그런 점점 테슬라가 싸 보이는 네. 지금 마법 같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리스크도 계속 있죠. 아, 되게 싸 네, 보이네요 네. 지금 갑자기 네. 테슬라가. 그리고 이제 예. 다섯 번째 질문은 왜냐면 아까 네 번째 질문이 예, 우리 예. 저 사이버 트럭 관련되니까 이제 예. 그동안 이것도 계속 이제 기대는 많고 얘기가 많았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그 밀도가 되게 높아서 그 생산 단가를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주행 거리를 많이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 패나소닉하고 같이. 근데 이제 대규모 양산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계속 이제 지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회사가 조금 얘기를 해줄 가능성도 있어서 질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많이 약속을 한 걸 지키지 못한 것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미국 회사가 근데 잘하는 것이 네. 약속을 좀 적게 하고 그것을 확실히 달성하는 그런 실천력을 시장이 되게 중요시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좀 지키지 못한 부분도 많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지금 주주 질문들만 봐도 지금 사실 오늘 뭐 실적 발표보다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테슬라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약간 매수 쪽으로 지금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건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20조 원씩 거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다 합친 것보다 거래가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섯 네. 번째 질문은 실제 여섯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트위터를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쳐보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그 브랜드와 이제 그 관련된 건데 그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뭐 그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그러면서 특히 약간 공화당에 유리한 그런 그 뭐 발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중간선거 트위터 때, 계정을 그죠? 이제 다시 살리고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뭐 민주당 출신들이 워낙 이런 그린 에너지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분들이 최근에 등을 많이 돌렸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회사가 이것을 관리할 대책이 있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브랜드인데 빅테크도 지금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죠. 그런 면에 있어서 회사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제 최대 주주이자 CEO가 이제 벌인 일련의 행각이니까
이제 그 전문 경영인들이 지금 어떻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이런 점을 많이 걱정을 하고 만약에요.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적을 보게 되면은 페이팔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걸 팔고 나오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테슬라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뭐 본인이 생각했던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걸 또 팔고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 어떤 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6개 회사를 본인이 대주주 내지 공동 창업을 했고 예. 다 미래를 바꿀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본인이 뭐 화성 프로젝트에 나중에 올 일을 하려면 현금이 또 필요하고 그럴 테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테니까 뭐 당장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질문 말고 이제 우리 톱 5는 아니지만 네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한 이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아. 트위터 관련돼서 제가 이제 검색을 했더니 테슬라의 경영 공백을 좀 걱정하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비교를 했어요. 이제 스페이스X도 뭐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고 공동 창업했고 CEO죠. CTO도 겸임하고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는 여기 이제 그 사진 보시는 그 구인 숏웰이라는 여성 경영자가 예. 프레지던트 사장 타이틀. 그러니까 한국의 사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프레지던트 겸 그러니까 넘버 2죠. 그다음에 COO를 겸임을 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 경영 공백을 많이 메워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20년 정도 이 회사 조인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실제 회사를 잘 알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넘버 2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후계자를 좀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우리 텀즈라고 이제 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뭐 국적은 뉴질랜드 여권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조금 이제 많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의 실질적인 넘버 2여서 미국 공장을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이제 영업도 같이 맡아서 실질적인 넘버 2고 이분도 거의 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이제 워커릭 이제 그런 분인데 아마 이분이 이제 승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중국 태생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테슬라가 또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안보 측면에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행 관련된 정보가 다 회사에 이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제 되게 합당한 질문이고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는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영 공백. 예. 저번에 뭐 채파고님도 이분 잠깐 또 언급을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 예. 네. 시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니까 네. 가격 인하 정책에 톰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들도 그런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예, 네. 예, 예. 이미 뭐 중국 공장장을 하고 중국 영업 헤드를 했으니까 이제 중국 상황을 잘 알고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되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약간 이제 중국 출신이 그 미국의 큰 대표적인 IT 기업 특히 이제 안보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CEO를 맡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저항이 뭐 회사 밖에서도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또 테슬라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월 초에 그때 이제 주가가 한 $110 미만으로 빠졌을 때 그 영상 그 이나무 좋은 주식 연구에서 유튜브를 그때 했을 때 네네. 아주 보수적으로 우리가 한번 5년을 보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 테슬라 매출액이 한 $806억. 그 다음에 이제 131만 대를 팔았으니까 이제 그 대당 판매 가격이 한 $61,000쯤 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 후로 5년 동안 2027년 동안 매년 보수적으로 25%씩만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40~50%도 아니고 좀 낮췄습니다. 보수적으로 낮추면 이제 2027년이 되면 판매 대수가 400만 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7년이 되면 평균 판매 단가를 $50,000로 좀 잡았어요.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2,000억, 한 250조 원쯤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순이익률을 한 15%를 가정을 하면
순이익이 한 300억 달러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0조 원쯤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20배 정도 퍼 멀티플을 주는 것은 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총이 한 6천억 달러쯤 나와서 주당 가격으로 치면 한 200달러.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한 140달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업사이드가 예. 뭐 4년 반 동안 좀 별로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저의 계산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3%그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뭐 어떻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예. 예전에 저희 이남 교수님이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불타오를 때. 그때 이제 이남 교수님이 미국 시장 지금 약간의 좀 PR이 좀 높다. 좀 어느 정도 뭐 3,800선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아직 그게 너무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진짜 시장이 그렇게 갔어. 맞아요. 그렇게 갔어, 정말. 예. 근데 요번에 이제 테슬라. 요거 이제 한 5년 제가 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갈지. 어떻게 갈지 한번.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그 P 유니버스님의 그 댓글이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 캐시우드가 있다면 한국엔 나무리가 있다. 나무리가 있다. 네, 이나무 교수님이 계신다. 예. 든든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캐시 우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이 운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 마케팅에 많이 하고 맞아요. 자기 운영팀이 좀 전문가가 많아야 되는 너무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리서치하고 언제 기업 방문하고 언제 연구하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짜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은 회사다. 젊은 그렇게 생각을 친구라고 합니다.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고르는 종목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 취향이 같아요. 비슷해요. 나랑 비슷하더라고. 네. 나랑 똑같이 보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딱 저 정도 수준 되는 근데 이제 사람들 아니에요. 리스크에 대한 경험이 리스크에 예. 대한 그런 실력이 이제 좀 그 젊은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니까요. 그 캐시 우드가 많이 걸러주겠지만 본인이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 회사는 운영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겠지만 하여튼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셔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깊게 질문 6가지에 또 여러 가지 성장성 추정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저희 이남 교수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요즘 뭐 열심히 하는데 뭐 그냥 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영상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데 나오지 않는 게스트 분들을 제가 많이 모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주식 연구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남 교수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오랜만에 또 교수님하고 테슬라 이야기 나눠봤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 너무 의미 깊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화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럴 때 펀더멘탈 점검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펀더멘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테슬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교수님께서 이제 샘플러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해주셨는데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사실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사실 방송 중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채팅창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또 반응이 어떤가. 네. 제가 이제 두 분 때문에 중간에 제가 잃어버렸어요. 방향성을 잠깐 동안. 네. 너무 웃겨서. 네. 하나가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배트맨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언급을 말씀하셨을 때 야 무슨 배트맨이냐 조커도 안 된다. 쟤는 에이스 벤츄라 수준 정도? 에이스 벤츄라 조커보다 아래다. 에이스 벤츄라 알아요? 알죠, 에이스 벤츄라. 에이스 벤츄라 알면 그 나이가 나오는데. 네. 그 미국인 미래다님. 진짜 이거 진짜 제가 깜짝 놀랐고 또 겐조님이 친구가 부릅니다.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가수 김은국. 이런 거 써놨어. 나 지금 그거 보고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저희 구독자분 센스가 예, 좋아요. 저희 얘기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예, 거기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채팅창에서. 예, 요즘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 단속범 박 팀장이 예, 지켜보고 예. 있습니다. 아니, 너무 놀아요, 가끔. 메타박이 지켜보고 우리한테 있어요. 집중을 해야지. 네. 예, 저 좋은 주식 연구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저희 박 팀장님과 또 개장 시황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